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보면 차라리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매 가격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시 둔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59제곱미터 15층의 매매 가격은 8,500만 원 선에 형성돼 있는데 전세는 7,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겨우 700만 원 차이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90%를 넘었습니다. 무안이나 순천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도 80에서 9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에 주택 가격이 정체되면서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남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76.7%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광주는 이보다 높은 77%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넘겼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일 때 전세가 평균이 7,7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매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면은 세입자들이 깡통 전세로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전세값에 비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적은 폭의 매매 가격 하락에도 깡통 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객이 어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에 힘입어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누적 입장 관람객 수가 지난달 14일 100만 명을 돌파한 지 38일 만에 20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기념해 팔진미로 만든 꽃 컵밥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축하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칼라와 델피늄, 옥잠화, 수국과 장미 등 2만여 송이가 만발해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추모 음악회를 개최했고 봉하마을 참배 행사도 잇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지역위원회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 거리 등에서 오는 29일까지 추모 콘서트와 거리 행사 등으로 꾸려진 추모 주간을 운영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도군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민해양안전관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3년 뒤 개관 이후 국가가 예산을 들여 운영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팽목항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야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추모공원과 해양훈련, 교육시설 등을 갖춘 국민해양안전관 부지로 최근 확정됐습니다. 2018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예산을 교부하면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하면서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세월호 추모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의안을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추정한 연간 국민해양안전관 인건비와 운영비는 25억에서 30억가량. 사업 자체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고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여부 등을 따지기가 이르다고 말합니다. 지원 여부, 그다음에 지원을 한다는 규모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서 그 연말께 되면은 그런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전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 운영비 부담 논란은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이후 쓰일 예산이 확정되는 2018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역만권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5명은 지난 21일 서로 만나 광역만권 의정협의회를 만들고 분기마다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정인화 당선자,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당선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고속철도 전라선 운행 확대와
이순신대교 국가관리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가 예년보다 일찍 무더워져 올여름 적조 발생이 잦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산당국이 방제 대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적조 방제 장비로 산소 공급기 45대를 착공하고 적조 방제용 황토로 2만 7천여 톤을 확보하는 한편 황토 적치장 선박 접안용 시설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적조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어민들과 적조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올여름 적조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농어촌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들 가까이 찾아가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마을 경로당 앞들에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동식 빨래방 차량을 몰고 찾아와 커다란 이불들을 순식간에 세탁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직접 손빨래를 하기가 버겁다 보니 이렇게 찾아오는 빨래방은 더없이 고맙고 반가운 손님입니다.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해서 널어놓고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빨래해서 쫙 널어놓고 가면은 내 집 청소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은 마을 경로당 구석구석을 청소도 해주고 머리 손질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봉사단이 찾아오는 날이 어르신들에겐 잔칫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든 게 이렇게 온 게는 뭐 맹지를 다치고 장애간도로 온 것 말로 기분이 좋소.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에서 생활관리사의 돌봄 서비스가 펼쳐집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어르신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말동무를 해주고 아픈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고장난 조명을 바꿔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사다가 드리고 또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도 살피고. 65살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20%를 훌쩍 넘길 정도로 전남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고령화된 농어촌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 장도 전수관이 작업장과 체험 교육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광양시는 장도 전수관에 국비 등 4억 원을 투입해 현대화된 작업장과 100석 규모의 체험 교육장 등을 증축했으며 이번 주부터 전통문화, 예술과 관련한 교육이나 체험 학습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 장도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인 고 박용기 씨가 평생을 바쳐 선조들의 절개와 혼이 담긴 작품 활동을 연마하며 예술적인 가치를 이어온 광양의 대표 문화유산입니다. 앞으로 낚시어선에 탑승한 모든 선원과 승객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낚시어선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낚시어선이 정해진 구역을 반복해 벗어날 경우 영업을 취소하고 입출항 신고 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지난 1989년 집단 해직 사태 이후 처음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직권 면직 상태인 전교조 전남 지부장 등 전남 미복귀 전임자 3명에 대한 해고 여부가 오늘 결정되며 전교조 광주 지부장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도 오는 27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교조 전남 지부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압박은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두고 광주와 전남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와 순천이 호남권 좌벌들을 놓고 경쟁에 들어갔으며 국립한국문학관과 한전 R&D센터 유치를 두고도 비슷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의 경우 장흥이, 한전 R&D센터는 나주가 적극적인 가운데
각각 광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 고흥간 교량에 대한 명칭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파령대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여수 적금도와 고흥 영남면을 잇는 다리 명칭을 현지에서 지금까지 불러왔던 적금대교 대신 파령대교로 명명한 것은 지역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회는 또 전국적으로 육지와 섬을 잇는 16교의 명칭은 섬의 이름으로 결정됐다며 국가지명위원회는 현명한 판단으로 명칭을 다시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광양 지역 향교에서 예절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문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향교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시가 향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끼어있긴 한데요. 시정이 크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여전히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28도까지 오르니까요. 낮 동안에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2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심한 더위는 아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시였습니다.